건강을 사랑하시는 여러분, 김영우입니다. 여러분 혹시 한밤중에 자다가 갑자기 다리에 쥐가 나서 잠을 깬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편안하게 쉬고 있는데 갑자기 종아리 근육이 딱딱하게 뭉치면서 극심한 통증이 느껴졌던 경험은요? 네, 맞습니다. 이 쥐라는 녀석은 정말 불청객 같은 존재죠. 한번 쥐가 나면 그 고통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억지로 다리를 주무르다 보면 오히려 근육이 더 놀라기도 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그저 끙끙 앓다가 통증이 사라지기만을 기다리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쥐 때문에 고통스러워하지 마세요. 오늘 제가 알려드릴 이 방법만 아신다면 쥐가 났을 때 아니 30초 안에 그 지독한 통증을 싹 가라앉힐 수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고 효과적인 지압법 두 가지를 알려드릴 건데요. 이 두 곳만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는 바로 승산혈이라는 곳입니다. 이름이 조금 어렵다고요? 괜찮습니다. 위치는 아주 간단해요. 지금 바로 여러분의 종아리를 만져보세요. 뒤꿈치부터 무릎 뒤까지 이어지는 튼튼한 종아리 근육, 그 가운데 부분을 만져보시면 근육이 갈라지는 지점, 오목하게 쑥 들어가는 부분이 느껴지실 겁니다. 바로 이 부분이 승산혈입니다. 산을 받치는 혈자리라는 뜻인데 다리의 모든 근육이 모여있는 중요한 곳이죠. 쥐가 났을 때 이곳을 엄지손가락으로 꾹 누르거나 지그시 비벼주세요. 너무 세게 누를 필요는 없습니다. 시원하다 싶은 정도로 지그시 압력을 가해 주시는 것이 중요해요. 이렇게 몇 초만 눌러주셔도 뭉치고 딱딱해졌던 종아리 근육이 서서히 풀리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승산혈은 급성 근육 경련에 아주 효과적인 혈자리로 알려져 있습니다. 평소에 종아리가 잘 붓거나 피로를 느낄 때도 이곳을 지압해 주시면 아주 좋으니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두 번째는 용천혈입니다. 이 혈자리는 발바닥에 있어요. 용천, 즉 샘물처럼 기운이 솟아난다는 뜻을 가진 곳입니다. 우리 몸의 기혈순환이 시작되는 아주 중요한 혈자리죠. 발을 만져보세요. 발가락을 뺀 나머지 발바닥에 가장 움푹 들어간 곳, 발가락을 오므렸을 때 가장 깊이 파이는 곳입니다. 바로 이곳이 용천혈입니다. 쥐가 났을 때 이 용천혈을 지압하면 발끝까지 뻣뻣해진 근육이 풀리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손가락으로 꾹꾹 눌러주거나 주먹을 살짝 쥐고 톡톡 두드려 주셔도 좋습니다. 특히 용천혈은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주는 효과가 있어서 평소에 손발이 차갑거나 쉽게 피로를 느끼는 분들에게도 아주 좋은 혈자리입니다. 쥐가 났을 때는 승산혈과 용천혈을 번갈아 가며 지압해 주시면 통증이 빠르게 가라앉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이 두 혈자리를 기억하셔서 갑작스러운 쥐가 났을 때 당황하지 마시고 바로 대처해 보세요. 쥐가 나는 이유가 단순히 피곤해서라고만 생각하셨죠? 물론 피로도 중요한 원인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쥐가 자주 난다면 우리 몸이 보내는 중요한 건강 신호일 수 있습니다. 쥐는 우리 몸의 근육과 신경 기능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신호탄 같은 존재거든요. 오늘 이 시간에는 쥐가 자주 나는 세 가지 주요 원인과 왜 그런지, 우리 몸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쉽고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이 내용을 잘 아시면 쥐를 예방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첫 번째는 바로 수분과 전해질 부족입니다. 우리 몸의 70%는 물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은 다들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단순히 물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몸속의 물에는 나트륨, 칼륨, 마그네슘, 칼슘 같은 중요한 영양소들이 녹아 있는데 이것을 통틀어 전해질이라고 부릅니다. 이 전해질은 근육이 수축하고 이완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땀을 많이 흘리거나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아 수분이 부족해지면 이 전해질 균형이 깨지게 됩니다. 특히 여름철에 등산이나 운동을 하다 갑자기 쥐가 나는 경우가 많은데 바로 땀으로 인해 전해질이 빠져나갔기 때문이죠. 전해질 균형이 깨지면 근육이 비정상적으로 수축하게 되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느끼는 쥐 근육 경련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쥐가 자주 난다면 내가 혹시 물을 너무 적게 마시는 것은 아닌지, 땀을 많이 흘린 날은 없는지 꼭 점검해 보세요. 두 번째는 영양 불균형, 특히 마그네슘과 칼륨 부족입니다. 근육 건강의 핵심 미네랄로 마그네슘과 칼륨을 꼽을 수 있습니다. 마그네슘은 천연 근육 이완제라고 불릴 정도로 근육을 부드럽게 이완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칼륨은 근육 세포 안팎의 수분 균형을 조절하며 근육 수축을 돕는 역할을 하죠.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몸속에서 이러한 미네랄의 흡수율이 떨어지거나 잘못된 식습관으로 인해 부족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그네슘이나 칼륨이 부족하면 근육이 쉽게 긴장하고 이완이 잘 되지 않아 작은 자극에도 경련이 일어나기 쉬워집니다. 그래서 쥐가 자주 난다면 평소에 마그네슘과 칼륨이 풍부한 음식들을 잘 챙겨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음식들이 있는지 궁금하시죠? 그건 다음 챕터에서 더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세 번째는 혈액순환 장애입니다. 우리 몸의 근육은 혈액을 통해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받고 노폐물을 배출합니다. 그런데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으면 근육에 충분한 산소와 영양분이 전달되지 못하고 노폐물이 쌓이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근육세포의 기능이 떨어져 쉽게 피로해지고 경련이 일어나게 되죠. 오랫동안 앉아 있거나 서서 일하시는 분들, 다리 혈관에 문제가 있는 분들에게 쥐가 자주 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다리 근육으로 혈액이 제대로 공급되지 못하면 근육세포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해 뻣뻣하게 굳고 쥐가 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쥐가 자주 난다면 내가 혹시 오랫동안 같은 자세로 있지는 않았는지, 평소에 다리를 너무 혹사시키지는 않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쥐는 단순히 피곤해서 생기는 현상이 아니라 우리 몸의 중요한 신호라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몸은 정직해서 부족한 것이 있으면 바로 이렇게 신호를 보내주니까요. 다음 챕터에서는 이렇게 뭉친 근육을 미리 풀어주고 쥐를 예방하는 아주 간단한 스트레칭 방법들을 알려드릴 테니 채널 고정해 주세요. 아픈 후에 치료하는 것보다 아프기 전에 미리 예방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죠. 쥐도 마찬가지입니다. 쥐가 나는 것을 미리 막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오늘 제가 알려드릴 이 간단한 스트레칭들을 평소에 꾸준히 해주시면 쥐가 나는 횟수를 눈에 띄게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자기 전에 5분만 투자하시면 밤중에 쥐가 나서 잠을 깨는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자, 저와 함께 지금 바로 따라 해 보시죠. 이 동작들은 TV를 보면서도 충분히 할 수 있으니 부담 없이 따라해 보세요. 첫 번째 동작은 앉아서 하는 종아리 스트레칭입니다. 아주 간단하지만 효과는 정말 좋습니다. 먼저 바닥에 편안하게 앉아 다리를 앞으로 쭉 뻗어주세요. 허리는 곧게 펴고 어깨는 편안하게 힘을 빼주세요. 이 상태에서 수건이나 긴 끈을 발바닥에 걸어주세요. 그리고 수건 양 끝을 잡고 몸쪽으로 천천히 당겨줍니다. 이때 발가락 끝이 아니라 발바닥 전체를 몸쪽으로 당겨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종아리 뒤쪽 근육이 시원하게 늘어나는 느낌이 드실 겁니다. 너무 세게 당겨서 아프게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시원하다 하는 느낌이 드는 정도까지 당겨주시면 됩니다. 이 자세를 15초에서 30초 정도 유지해 주세요. 숨을 천천히 내쉬면서 당기면 근육이 더 잘 이완됩니다. 이 동작을 좌우 번갈아 가며 23회 반복해 주세요. 이 동작은 평소에 종아리가 잘 붓거나 오래 서 있거나 걸어서 다리가 피곤할 때 해주시면 아주 좋습니다. 뭉친 종아리 근육을 부드럽게 풀어주어 혈액순환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동작은 벽을 이용한 종아리 스트레칭입니다. 이 동작은 서서 할 수 있어 언제든지 쉽게 따라 할 수 있습니다. 먼저 벽을 향해 마주 서서 양손을 어깨 너비로 벌려 벽에 짚어주세요. 그리고 한쪽 다리는 앞으로 구부리고 반대쪽 다리는 뒤로 쭉 뻗어줍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뒤로 뻗은 다리의 발바닥 전체, 특히 뒤꿈치가 바닥에서 떨어지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뒤꿈치가 들리면 스트레칭 효과가 떨어집니다.
뒤로 뻗은 다리에 종아리가 쭉 당기는 느낌이 들도록 상체를 벽 쪽으로 천천히 기울여 주세요. 마찬가지로 시원하다 하는 느낌이 드는 정도까지만 하시면 됩니다. 이 자세도 15초에서 30초 정도 유지하시고 숨을 천천히 내쉬면서 근육의 긴장을 풀어줍니다. 좌우 번갈아 가며 23회 반복해 주세요. 이 동작은 종아리뿐만 아니라 허벅지, 뒤쪽 근육까지 이완시켜 주어 다리 전체의 피로를 풀어주는 데 효과적입니다. 마지막으로 발목 돌리기입니다. 이 동작은 굳이 스트레칭이라고 할 것도 없이 아주 간단합니다. 의자에 앉아 있거나 누워 있을 때 발목을 크게 원을 그리듯이 천천히 돌려주세요. 바깥쪽으로 10회, 안쪽으로 10회씩 돌려주시면 됩니다. 이 동작은 발목 관절의 유연성을 높여주고 발끝까지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밤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발목을 가볍게 돌려주면 긴장했던 다리, 근육이 풀려 밤중에 쥐가 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스트레칭만으로도 쥐를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운동을 하거나 오래 걷기 전에 잊지 말고 꼭 해주세요. 쥐가 나는 것은 우리 몸의 근육이 나 좀 풀어줘 하고 외치는 소리와 같으니까요. 다음 챕터에서는 쥐를 예방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영양소와 음식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쥐가 나는 이유가 단순히 근육의 문제가 아니라 몸속 영양소 부족 때문일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죠? 특히 마그네슘과 칼륨은 근육 건강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그런데 이 영양소들은 우리 몸에서 스스로 만들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반드시 음식으로 섭취해 주어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쥐를 막아주는 똑똑한 식단 관리법, 즉 어떤 음식들을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아주 쉽게 알려드릴게요. 평소에 반찬으로 자주 드시는 음식들 위주로 알려드릴 테니 잘 메모해 두셨다가 오늘 저녁부터 바로 실천해 보세요. 첫 번째로 꼭 챙겨야 할 영양소는 마그네슘입니다. 마그네슘은 근육의 이완 작용을 돕고 신경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마치 근육에 쌓인 긴장을 풀어주는 윤활유와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그네슘이 풍부한 음식으로는 시금치가 대표적입니다. 밥 반찬으로 시금치나물을 자주 드시는 것이 좋겠죠. 다음으로 견과류, 특히 아몬드나 호두에 마그네슘이 아주 풍부합니다. 하루에 한 줌 정도 간식으로 드시면 좋고요. 그리고 바나나도 마그네슘과 칼륨이 풍부해서 근육 경련에 좋기로 유명한 과일입니다. 운동 후나 피곤할 때 바나나 하나씩 챙겨 드시는 습관을 들이시면 좋습니다. 또 아보카도와 두부에도 마그네슘이 많습니다. 두부는 찌개나 부침으로 자주 해 드시는 반찬이니까 어렵지 않게 챙겨 드실 수 있겠죠? 두 번째로 중요한 영양소는 칼륨입니다. 칼륨은 근육 수축을 돕고 나트륨을 배출하여 우리 몸의 수분 균형을 맞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칼륨이 풍부한 음식으로는 역시 바나나가 빠질 수 없습니다. 바나나는 마그네슘과 칼륨을 동시에 섭취할 수 있는 최고의 식품입니다. 또 감자와 고구마에도 칼륨이 풍부합니다. 감자는 껍질에 칼륨이 더 많으니 깨끗하게 씻어서 껍질째 찌거나 구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밥 반찬으로 즐겨 드시는 토마토나 브로콜리에도 칼륨이 많습니다. 토마토는 살짝 익혀 먹으면 영양소 흡수율이 더 높아진다고 하니 토마토 스파게티나 토마토 달걀, 볶음 같은 요리를 해 드셔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주 중요한 한 가지 바로 수분입니다. 아무리 좋은 영양소를 먹어도 몸에 수분이 부족하면 제대로 흡수되지 못하고 전해질 균형이 깨져 쥐가 나기 쉽습니다. 하루에 물 8잔 정도는 꼭 챙겨 마시려고 노력해 주세요. 특히 운동을 하거나 땀을 많이 흘린 날에는 더더욱 신경 써서 물을 보충해 주셔야 합니다. 물뿐만 아니라 수박, 오이, 샐러리처럼 수분이 많은 채소와 과일을 섭취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맹물이 싫으시다면 보리차나 옥수수차처럼 구수한 차를 마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자, 이렇게 쥐를 막아주는 영양소와 음식들을 알아봤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들을 잘 기억하셔서 쥐가 나기 전에 미리 예방하고
혹시 쥐가 나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몸은 우리가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건강 상태가 달라집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